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제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시장이 오르려면 오르고 내리려면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좀 다이나믹하게 느껴질 텐데요. 이건 뭐 1940선 부근에서 아주 좁게 맴돌고만 있죠. 그야말로 지겹도록들은 박스권, 가두리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수익률이 안 나자 중소형주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중소형주마저도 최근에 어렵죠. 어제를 포함해 큰 폭의 조정이 큰 장대 음봉이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이나 출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소위 다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안도 안 되는 중소형주 뭘 사야 해답이 될까요? 다시 대형주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1950선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어제 조선과 화학 등 이른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은 꾸준히 건재하는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관이 대놓고 많이 오른 코스닥 일부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지표가 혼조세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보다 역시 종목, 오늘 코스닥의 전체 지수도 오늘까지 밀리는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코스닥이 밀리면 소위 조금 무섭다는 흑산병이 출현하게 되겠네요. 출발제시와이드 2부입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NH농협선물로 가서 이진우 센터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버냉키가 연준 의장일 때는 워낙 애매모호하게 FOMC 때 얘기를 해가지고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옐런 의장은 의사봉 잡자마자 소위 사고 쳤다는 분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언제냐 하는 Q&A 시간 질문에 양쪽 하나 종료 후 6개월이란 소위 천기 누설을 했다고 하는데 실언이 아니다 이렇게 커버하는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3월 FOMC 보셨습니까? 네, 옐런 의장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종료 다음에 그동안에 표현되었던 이른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그 상당한 기간이 얼마냐에 대해서 대충 6개월 정도 아니겠느냐. 그 얘기에 이제 시장이 그날 당일날 좀 화들짝 놀랐는데요. 외신에서도 신참 의장 옐렌의 실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글쎄요, 연준 내에서 연준 위원이나 이런 걸로만 하더라도 이른바 연준 짬밥이 20년입니다. 옐렌 의장이요. 자신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사람도 아니고 여성 특유의 좀 이렇게 친절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그 차트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FOMC 일정은 연간 7, 8주 사이에 이렇게 열리다 보면 8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달에 이미 650억 불, 이번 3월 FOMC에서 자산 매입 규모 550억 불, 연준이 공약해온 대로, 얘기해온 대로 100억 불씩 줄여나간다면은 10월 달에 50억 불, 그리고 12월에는 QE 종료가 가능한 얘기죠. 옐런 발언 중에는 이제 가을쯤에 QE가 종료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한 10월 정도에 100억 불이 아니라 150억 불을 아예 줄여버린다면 연내 종료도 가능하고 그래서 FOMC 직후에 내년 4월부터 그럼 금리 인상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시장 흐름도 약 일주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관련해서 무슨 재정 절벽 그리고 정부 부채 한도 아니면 정부 셧다운 그리고 이제 QE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제 재료까지 이렇게 도달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장의 우려는 컸던 반면에 그래도 다 이렇게 그럭저럭 넘어왔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재료도 이제 시장이 조금씩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또 그런 조짐이 벌써 시장에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 환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또 더 자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러원도 이평선 수렴 이후에 위로 좀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사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조기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있었던 날에도 많이 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1,800
1,08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약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어느 정도 우리 원화가 위안화와 커플링되고 있는지요? 글쎄요, 뭐 위안화하고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위안화 자체가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와는 무관하게 중국 인민은행의 의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차트 두 번째, 우선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2,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동평균선들이 저렇게 모입니다. 오랜 기간의 하락 이후에 모였다가,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숨 막힐 정도로 모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통상 이런 그림은 주식 종목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종목들 많이 찾으시죠.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가 다진 뒤에 이 머리를 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른바 급등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림 기술적으로는 저런 상황이고 실제 딜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은 일목균형표로 살피시더라도 이제 그 두터운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또 그 구름대를 올라서기도까지 하는,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목균형표 차트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기술적으로는 환율은 다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갈 듯한 그런 그림이고, 실제 딜러들도, 영내외 딜러들도 롱마인드는 충만합니다만, 옐렌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상당히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음에도 흔히 하는 말로 10원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는 재료입니다만, 그날 이렇게 5원밖에 못 갔다는 얘기는 우리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다는 얘기죠. 다음 차트도 보여주시면은, 첫째,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지금 달러가 FOMC 당일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서는 모습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유로가 강하고 그런 모습인데, 바깥에서의 달러 강세가 강하지 않고, 그 다음 차트 또 보여주시면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입니다. 지난 2월 말 현재 527억 불 가까운 저런 달러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통상 우리 기업들은 한 300억 불에서 350억 불 정도의 외화예금을, 거주자 외화예금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만, 저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기업들도 뭔가 불안 심리에 의해서 달러를 불끈 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러플리에만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이 대기 매물이 있다고 보신다면은 200억 달러는 꽤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1조 정도로 사면 많이 샀다고 해서 놀라는데, 1조 원을 산다고 해봐야 1조 원에 1,000원의 환율을 대입하면은 10억 불입니다. 그러니 200억 불이라는 달러는 꽤 큰데요. 이래저래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마음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싶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여의치 않고, 또 당분간 지금 또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잦아들고, 그동안 이렇게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한 이제 뒤늦은 반응으로 또 오늘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하다 보니까 NDF-지수도 또 전일 대비 한 3원 밀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차트까지 감안하신다면은 일목으로 보나 이동평균선으로 보나 지금은 1080원대 안착 여부를 갖다가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 오히려 이번 조정 국면에서 1070원이 지켜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미없습니다. 우리 환율.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환율이 돼가지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환율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에리나 킹크스 말씀하셨던 위안화도 잠시 차트 한번 보고 가신다면은, 최근 들어서 달러 위안이 일간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급격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한 이틀 또 조정을 보였죠. 무슨 중국 증시에 또 부양책 기대감 이런 거하고 어울렸습니다만, 어제 또 일봉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또 이렇게 양봉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위안화 쪽에서의 약세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월간 차트도 보신다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방적인 위안화 절상 흐름에 대해서 이제 중국 당국이 양방향으로 다 염두를 둬라 하는 측면인데, 최근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참 미미한 흐름이죠. 저것이 만약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나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또 무서운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또 그런 식의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정도의 위안화 약세는 또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중국이다 하는 측면에서 요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FOMC 재료도 그렇고, 또 밤사이에 유럽 쪽에서도, 그리고 연준 위원들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매파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자산시장 부양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FOMC 충격은 이렇게 대충 마무리되고, 또 시장이 최대한 한번 버텨보면서 그리고 좀 더 고점을 한번 높여보자 하는 그런 시도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옐런 충격은 하루 만에 좀 잊혀지는 분위기였죠. 특별히 그 현상이 미국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도 1910선을 바닥으로 찍고 지금 계속 반등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1950 이평선 몰린 구간에서 약간 저항을 느끼는 듯하고요. 미국 증시는 이후에 동시만계 거래가 한번 크게 실리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구간인 듯합니다. 양 시장 향방을 어떻게 점치고 계신지요? 우리 코스피 차트 먼저 보내드린 거 보시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봐서는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고 지금 일목균형표로 살펴보신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구름대 안으로 접어든 흐름이죠. 흐름이고 지금 저기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른바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하는 음운에서 양운으로 색깔이 변하는 저 지점, 구름대가 얇긴 합니다만 저 지점도 1950포인트. 간밤에 이렇게 야간 선물도 254.15 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지금 동시효과 시점에 있어서 우리 지금 화면에서 투자 여러분들 보시는 그 레벨입니다. 러플리 이게 뭐 이제 지수로 환산하자면 한 1950 정도가 되겠는데 개장 초 1950이나 그 이상에서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 스루가 문제죠. 공이 쭉쭉 뻗어 나가주느냐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한데 현재로서는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S&P 500 차트도 보내드렸는데 그걸로 마무리하죠. 지금 보시면은 먼저 주목하실 것은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입니다. 저기서 평소 대비 한 서너 배 이상 거래량이 이렇게 굉장히 폭발했던 날이 언젠가 하면은 6월, 9월, 12월 지난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요. 저 때마다 처음에 6월 달에 저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는 작년 6월 버냉키 발언으로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팔고 많이 샀습니다만 저렇게 이후 랠리가 펼쳐졌다는 얘기는 저 시점에는 작년 6월에는 매수 세력이 강한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 차익 실현해서 9월 달에 한번 접히고 이런 흐름인데요. 자, 지난 3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은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 타임존도 끄었는데 그렇다면은 뭐 빠르면 오늘이고 아니면 내일 정도 해서 또 변곡점으로 접어든다는 의미인데 이 변곡의 이번에 의미가 추세 강화일지 아니면은 추세 반전일지 하는 부분 현재로서는 지금 뭐 추세 반전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특별한 어떤 악재는 보이지 않는 국면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시장이 재밌는 구간 또 이렇게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리스크에 대한 또 해치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은 뭐 모처럼 이런 말씀도 저도 한번 드릴 수 있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힘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자신들의 부양적인 스탠스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밤사이에 많이 들렸다는 측면에서 당장 시장이 크게 부러지는 그런 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분간 주식 상승, 환율 하락 이것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흐름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변곡점에 놓인 듯 싶다 하셨고 코스피는 반등 국면이 지속될 텐데 달러와는 1,080원대 안착을 얘기하기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장은 계속 반등할 거란 전망들이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시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상로입니다. 네. 일단 SM은, 기관 매도 신경 쓰지 말고, 외국인 매수 정도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결국에 어제 안타깝지만 타이트한 손절 라인을 터치하고 말았네요. 반면에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주로 얘기하셨던 오스템이란 자동차 부품주는 월요일 시초가 대비 3%가량 수익이 거의 날 듯 싶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는데, 오스템까지 같이 AS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M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역시 이상로구나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소폭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절 처리가 좀 됐고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어제 갭이라는 부분이 또다시 발생을 했거든요. 종가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포지션으로 끝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일단 지금 여기 47,000원 밴드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를 타고 곧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더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SM으로 손실 보신 부분들 제가 오늘은 더욱더 기가 막힌 종목들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스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인데요. 추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GM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 실적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저평가를 받아온 기업인 만큼 수혜주라고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서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양봉 두 개의 캔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그만큼 강하구나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오스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래량적인 측면이 좀 더 증가해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한 2.8% 정도가 올랐던데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살펴보시고 금일 같은 경우에 전략을 좀 더 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SM으로 손실 보신 분들 오늘 제가 기가 막힌 종목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동국 SNC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동국 SNC 얼마 전에 신재생 에너지 25일 날 뉴스가 나왔었죠.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공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니슨이라든지 여타의 태웅 같은 기업들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현진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상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동국 SNC만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현진 소재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음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출혈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었는데 이 물량 자체를 지금은 좀 더 매수에 대한 거래량을 조금 보겠습니다. 동국 SNC 유명한 기업입니다. 풍력 발전용 윈드타워를 팔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의 90%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0%가 미국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풍력이라고 하면 풍력은 동국 SNC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편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이 맡을 수 있는 계획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58.2%에 달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재무적으로 안전한 기업 그리고 지금 매출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기업 앞으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동국 SNC가 그래도 풍력 중에는 1등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요 여전히 시초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 플러스 3%를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동국 SNC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초가 대비 3%의 목표가를 좀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요거 손절가 상당히 중요하죠. 잘 들으십시오. 4,440원입니다. 그래서 4,44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요 자리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제 그런 손실이 동국 SNC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루도 꼭 보답하는 그런 이상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하루 만에 안타깝게 손절 처리된 SM을 대체할 만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신재생에너지 수혜받을 수 있는 풍력주 가운데 탑픽 동국 SNC였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서 3% 정도 수익 보지 않은 전략이신데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자 3개 기억하십시오. 4,440원 매매 두시고 한번 시초가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 있으면 개장합니다. 오늘장 어떻게 출발할지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고요.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도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까?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뉴욕 증시는 지표가 약간 혼조됐지만 주택 지표 부진한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바로 반등을 좀 해줬는데 오늘 1950선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으시죠?가요? 네, 일단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고 소비자 심리 지표도 좀 개선했기 때문에 우리장 오늘 좀 반등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1953선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0선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의 좀 포인트라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모습이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좀 작고적 매도세를 보이고 어제 1,500원가량 그 프로그램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미 주가는 좀 하락세를 반복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하단 1,900선으로 맞춰드리고 좀 넓게 보시면은 그 저항선은 1,980선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좀 박스권 장세에서 좀 그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940선 그 이탈 여부를 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좀 급락하면서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좀 높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한 번도 그래도 21선 좀 이탈하지 않고 어제 그 1%대 하락을 하면서도 그 2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 좀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530선에서 소폭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 기관과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그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 코스닥 53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좀 부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듯 우리 김진경 연구원님도 코스피의 박스권 전망을 내놓아주셨고요. 무엇보다 전에 큰 폭의 또 한 번의 조정을 받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540선은 지켜봐 바칠 건데 만약에 밀려서 530도 깨진다면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코스닥 전망까지 출발 전에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오늘 장은 어떤 섹터가 또 강세를 보여줄까요? 동양증권 명동 PB센터로 가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윤성 PB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뭐 섹터별로 특히나 그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는요, 한국전력, LG전자, LGU+, 포스코 순을 매수를 했었고요. 기관의 경우는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순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관들의 경우는 그동안 많이 좀 빠졌었던 종목들을 좀 매수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틸리티 관련주들 매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경우는 아이센스, 아모텍, 성우아이텍, 다나엘 같은 그런 부품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었고요. 기관들의 경우는 GS홈쇼핑, 인터파크, INT, 경동제약, 성광밴드 등을 매수를 했었고 GS홈쇼핑 같은 그런 어떤 유통 관련해서 새롭게 그런 파일을 커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런 인터넷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한번 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급등해서 매수를 하지 말고 한 번쯤 눌림목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눌림목 때 한 번 더 접근해볼 만한 것들 같은 경우는 IT 쪽도 어떤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접근해봐도 좋은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 우리 장 열렸네요.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그렸기 때문인데 사실 주택 지표는 한파 영향이 그대로 아직 이어지는 모습 속에 부진했습니다만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루 전 급락하면서 우려를 키웠던 나스닥까지도 소폭이지만 반등에 동참을 했는데 어제도 1950선을 확실히 저항을 느끼는 우리 장의 모습이었잖아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뉴욕발 훈풍이 그대로 시초가로 전해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크게 받은 코스닥도
확인해봐야 되겠죠. 시초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1950선부터 좀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어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던 만큼 아무래도 그 시장은 조금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좀 크게 하락세를 내는 만큼 일단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54선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61선 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61선을 좀 강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541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의 강한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그 프로그램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외인의 그런 매도세로 인해서 소폭 그냥 막번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선물 지수 오늘 좀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54선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258선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079원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달러가 좀 상승했지만은 위안화 환율이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1070원대 후반에서 좀 등락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물은 255억 거의 터치할 정도고요. 코스피가 그 이평선 밀집 구간을 갭으로 일단 뚫으면서 오늘장 개장을 시켰습니다. 이 1950선 중반대까지고요. 코스닥도 21선 깨지 않은 채 540선에서 역시 지켜주는 모습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증시의 출발 상황 알려드릴까요? 어제 약보합권 정도에서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약간 만회합니다. 0.7% 정도니까 어제 빠진 것보다는 약간 더 어제 상승이 아침부터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기준 14,520선대 초반에서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제 삼성전자, 네이버 많이 부진했었는데요. 네, 지금 제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아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넘게 오르면서요. 126만 원대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만 3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어제 125만 원 깬 것을 만회시켜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조용했었죠. 차들도 움직입니다.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아차 모두 다 1% 안팎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모비스가 약간 더 조용하고 어제 좀 조용했었던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 그리고 네이버도 어제 크게 부러졌었죠. 사실 기관 외국인의 양매도 가 있었어요. 앞서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만 있었었는데 네이버가 오늘 1%가량 반등하면서 80만 원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는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1% 중반대 상승, 포스코도 이미 30만 원대 안착 시도까지 보여줄 정도로 선전하고 있고요. LG화학도 거의 포스코 따라갈 만한 차트죠. 60일 이평이 이제 슬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25만 7,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는요. 다른 화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약간의 반등. 자, 파라다이스도 수급이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강하게 부러짐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도 반등이 유일하게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없습니다. 33,000원대까지 밀렸네요. 서울반도체가 어제 양매도를 아주 세게 맞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서울반도체만큼은 반등을 줍니다.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오늘 약간 엇갈린 흐름입니다. GS 홈쇼핑이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코스닥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오늘 25만 원대 정도 되찾아가고 있고요. CJ 홈쇼핑, CJ ENM도 동반해서 반등합니다. CJ ENM 오늘 4만 원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윤성 PB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정 PB님. 예, 업종별로 오늘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 업종들 같은 경우는 환하게 좀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관련주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창구들을 좀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 키움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이나 개인들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도 창구에서는 아직도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외국계 창구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T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좀 깨졌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두 다 좀 꺼려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보통은 1% 따먹기라든지 아니면 3에서 5% 강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기관들의 플레이도 가끔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를 같은 경우도 오늘 전 종목들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수 1.6%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1%대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0.5%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부품주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현대위아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관련주인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1%대 내외의 그런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논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2%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밖에도 삼천리 같은 경우가 2.8%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OCI 0.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강세 섹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특별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혹은 특출나게 밀리는 종목, 돌발 종목으로 묶어서 한번 급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수급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전일 특별히 코스닥에서는 기관 매물이 연이어 세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었고 외국인들도 거래소에서 하루 만에 변심해서 약간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외국인과 기인장 매수세가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인이 오늘 좀 생각보다 좀 많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외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매수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는 좀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꾸준히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 장에서는 어쨌든 기관이 그래도 좀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 좀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투신권에서도 매수세가 조금 지속이 된다는 점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이 좀 양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에서는 워낙에 조금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지금 잠깐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됐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전자 업종에서 외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이 다시 좀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의 매수세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눈에 띄는 점은 건설업 쪽에도 좀 매수세가 소폭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던 만큼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반등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 위주로 매도세를 한번 좀 보였는데 특히 오락 문화 업종에 좀 매도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로서 이제 기관에 좀 매도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 정밀 쪽에도 어제 잠시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오늘은 아직은 크게 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오늘 1950선 중반까지 올라오는 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같이 사고 있네요. 이어서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러 나갑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듣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의 지표 소비자 기대지수는 상당히 잘 나왔고 주택 지표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시장은 올랐죠. NDF 시세가 3원가량 빠진 걸로 아는데 그거 그대로 반영하면서 출발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만 40전이 하락한 1,07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77원까지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만 이후 낙폭을 다시 키우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75원 4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 경제지표 호조와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월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표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상대 통화별로 다른 반영을 보이는데요.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호조와 신규 주택 판매의 소폭 부진에 대해서 동시에 반영하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위해서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유럽중앙은행 관계자의 발언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 다시 약세를 보였고요.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달러화는 원화를 비롯한 나머지 위험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데요. 위험통화들의 강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어서 상승하는 호주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달러가 지난 20일 이후 수조 포지션 커버에 나서면서 반등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수준보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때 원화에는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칼라일 그룹의 ADT 캡스 인수에 따른 달러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장중 1,080원을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수출 업체들의 고점 매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외 변수들 또한 워낙 강세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원은 1,070원대 중반 수준에 머물면서 기존의 박스권 안에서의 현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월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달러화는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 역시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위안은 6.17 위안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6.20 위안으로 반등했는데요. 위안화는 의미 있는 절상 추세는 등장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급격한 약세 또한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70원대 중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위안화는 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해 주셨습니다. 일단 1,080원대 안착을 얘기하기엔 정말 아직 이른 시점인 것 같네요. KB 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 통해서 환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기분 좋게 반등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돌발 종목 4종목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키스트입니다. 중국 텐센트 쪽에서 자금 한번 끌어올 수 있다라는 지금 자금 조달 추진설이 조회 공시에 들어간 상태인데 오늘 또 급등하면서 빠른 눌림목 이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인데요. 영화 배급사의 상장 모멘텀 때문에 같이 좀 덩달아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뒷얘기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현대 헬스코 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벌써 4월째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 기대감이 계속 신고가를 이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마지막 돌발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인데요. 중화권 반도체 시장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써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키스트부터 한미 반도체까지 분석을 명동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 최근에는 원래는 김수현 배우, 특히나 별그대가 열풍이 불면서 김수현이 중국 쪽에서의 대형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수억 원대의 출연료를 받았었죠. 그만큼 김수현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면서 키스트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가를 보면 거의 1,4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2배가 며칠 만에 그렇게 올랐었죠. 그렇게 되다가 조금씩 차익 매물을 나오면서 빠졌던 그 가격대가 2,400원대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2,800원대까지 급등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텐센트, 중국 쪽에 있는 텐센트 같은 경우가 투자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 움직임까지 갔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달 중순부터 텐센트와 투자 유치를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투자 규모는 100억 원에서 200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참여 또는 전환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서 텐센트가 키스트의 지분 10%가량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텐센트 같은 경우는 키스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조회 공시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기업이고 텐센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쪽에서 상당히 센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효과도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텐센트와의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대가 상당히 단기간 내에 급등을 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 내에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나 손절 라인을 꼭 정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미디어 플렉스 오늘 같은 경우는 4.5%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인 NEW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미디어 플렉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라고 하면요.
영화 배급사인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를 줄임말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가 이쪽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가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모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에 촉매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뉴의 주당 발행가에게 비춰봤었을 경우는 미디어플렉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현재 상당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지금 증권가 쪽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BR이라고 하죠. 장부가치 같은 경우 1.7배로서 비교회사 대비해서 40%가량의 그런 할인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하이스코입니다. 현대하이스코 오늘 1% 오르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관련 설비 투자에 따라서 앞으로도 실제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25일날 회사채 시장에서 흥행에 지금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도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포스코와 비교를 했었을 경우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죠. 왜냐하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에 대한 확실한 납품처가 있다. 특히나 차량 경영화 쪽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또 협력사와의 또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계열사와의 그런 협력 관계가 상당히 돈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는 이런 상승으로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에 뛰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5일선에 근접해 있었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최대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0% 늘어난 3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죠. AP 시장에서 중화권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급부상은 한미반도체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대만의 파운드리 수공정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파이가 커져가는 그런 기업군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5일선 매매하라는 팁 아주 귀하게 전해들었네요. 오늘 금융주들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순환매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돌아가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 조선, 화학, 철강, 그리고 어제 또 건설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자동차까지. 이번엔 금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신한지주온의 상승에 강한 이익 모멘텀이 전망된다. 이런 분석이 뒤따르고 있긴 합니다만 또 최근에 조용하면서 꽤나 빠졌던 금융주이기도 하죠. 금융주의 상승 이후 전망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이 리비아 공사 재개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무학도 좋은데이란 소주, 지역 브랜드죠. 유명한데 수도권 진출 기대감 나오면서 역시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지 어제 지분 20%를 1,200억가량 주고 스마일게이트에 넘겼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도 등락이 상당히 심했어요. 물론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소폭 플러스만 유지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주부터 썬데이토지까지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금융주 같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업종 위주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시장에서 워낙에 좀 많이 밀린 만큼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동양이라든지 STX 이런 그 부실 기업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금융주에도 상당히 좀 주가를 미치긴 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좀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 나가면서 좀 개선을 좀 보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순이자 마진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매물대 부근에서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 보였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 저는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한번 좀 반등세로 보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렸던 탓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따른 그 상승세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 종목을 좀 뽑으셔서 어디까지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시는지. 일단 하나금융지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워낙에 일단 그 지수가 조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200일선 부근에서 그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저는 61선 부분이 한 4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고 워낙에 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서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 같은 경우가 그 리비아 그 소식에 의해서 좀 오늘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은 재무제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적자가 축소가 좀 된다고 있다고 하지만은 워낙에 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일단은 이건 단발성 좀 이슈에 그친 거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리비아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오늘 상한가는 일시적인 뉴스에 의한 급등이라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던 만큼 내일 조금은 좀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은 갑작스럽게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무학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에 진출한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좀 오늘 강한 좀 상승세를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 그 좋은데이 소주라는 상당한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좀 무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수도권 진출에 인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었고요. 일단 무학 같은 경우는 창원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공장을 완성을 했었고 수도권 지역에도 조만간 좀 진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대응을 하시겠고요. 만약에 좀 매수를 좀 고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폭 눌림 없이 매수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조금 매수 시점은 좀 늦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목표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신의 영역에서 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좀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에 그 지지받는 한에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애니팡 소식으로 그동안 강하게 좀 급등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가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지분매가 이틀 만에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분매가 소식이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 게이트와 그런 협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확실치 않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도 좀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는 좀 주가가 상당히 올랐던 만큼 일단은 소폭 조정 국면에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일단은 손절가 16,000원 선을 지금 오늘 종가사 16,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16,000원 선을 좀 강하게 이탈하면서 마감이 된다면은 조금 이제는 정리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썬데이토즈 사실 뭐 그 정도 가격 1,200억 정도 20% 정도 지분 넘기면 스마일게이트 잘 넘긴 거냐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일단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인 16,000원이 종가상 지켜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썬데이토즈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금호타이어가 좀 많이 밀려요. 외인고 보니까 채권단이 보유주식을 장내 매각할 수 있다라는 지금 바로 그 부분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대규모 매물폭탄 우려 때문인 거죠. 지금 5%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앞서서 현대하이스코 분석도 조금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네요. 전자결제주가 최근 단알 텐센트와의 공급 체결 계약 소식도 있었었는데 오늘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폐지시키겠다. 중국이 이제 외국인으로 완전히 범위가 확대되는 듯합니다. 호재죠?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인성정보가 최근에 원격진료 이거 관련된 법안도 통과되고 하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부터 인성정보까지 분석 역시 멀리 명동으로 가서 들어보죠. 예,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그렇게 급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채권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금호타이어의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그만큼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금호타이어의 지분 18.51%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의 지분율 같은 경우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의 지분의 움직임이 그만큼 금호타이어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부분이 기존의 주가 부분이 어느 정도는 타이어 관련주들 중에서는
금호타이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오버행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12, 1,008만 주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12를 전환할 경우 지분율이 12.51%에서 18%까지 늘어나서 타법인 지분 15%를 초과해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을 하기 때문에 15%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이렇게 금호타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이슈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인성 정보인데요.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4%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좀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상한가를 연속 이틀 정도 갔다가 조금씩 어제부터 밀리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상당히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좀 단기간 내에 올라서 있어서 생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상정보 같은 경우는 원격 치료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큰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매물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어떤 매출 분야에서 구체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5일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격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좀 수렴이 되는 그런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전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인데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공인증서를 좀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KG 모빌리어스 같은 그런 전자결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4%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인증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왈가왈부가 많냐면 다시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등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액티브 X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주의 그런 플랫폼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보안 관련 쪽에서의 상당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결제주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밀립니다. 삼성전자는 사흘 만에 반등을 소폭 주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되면 80만 원 회복이 일단 관건 숙제로 바뀔 것 같거든요. 77만 원대. 기관도 전에 10거래일 만에 매도친 이 종목 향후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 어제 그래도 100만 원 간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린 바 있긴 한데 오늘 또다시 빠지니까 재차 이 부분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구속됐죠. 결국 CNK 인터는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네이버 얘기부터 해보죠.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100만 원 가능한지 그 얘기부터. 저는 100만 원 선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잠깐 매수세를 좀 들어오는 했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로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탄력 둔화되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페이스북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주가 급락을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렸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조금 움직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 만큼 제가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손절가는 한 61선 부근 정도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만약 이 61선 부근이 매물대 구간인데 매물대 구간마저 강하게 이탈한다면 좀 추가 하락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목표가 지금 보유하실 분들은 한 90만 원 선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라인에 대한 좀 성장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라는 그런 메신저가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는 한 90만 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CNK 인터가 그 대표의 그런 구속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보니까 그 대표가 이제 주가 조작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오늘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은 어느 정도 회사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가 떴다는 것을 단기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그 주가가 어느 기초 체력도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손절가 타이트하게 좀 3,800원 선으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시에 그냥 빠르게 발을 빠져 나오시는 편이 좀 리스크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네이버 글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죄송스러워지네요. 어제 전문가님은 100만 원 이상 여전히 목표가가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셨는데 오늘 또 바뀐 전문가께서는 목표가를 90만 원 정도로만 잡는 것이 좋겠다. 손절 가격은 61선 정도 올라오는 75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다양한 시각들이 재차 밀리는 네이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네요. CNK 인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특징주 분석에 도움 말씀 주셨던 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동양증권의 정윤성 PB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1956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외국인 세게 사네요. 선물 쪽도 1600계약 이상이나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물은 한 500억 정도 순매수인데요. 이제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5분께 오늘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본 결과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역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지 않는다라시면서 거래 대금이 부진한 가운데 포트에서 현금은 절반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낙폭과대주가 반등하고 있는 국면 또 분기말 월말 맞아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성 매수세도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라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1950선 오늘 약간 돌파가 되고 있는데 안착까지 하는지 확인하면서 동시에 외국인들 수급도 확인이 필요한 관점이다 하셨고요. 김연경 팀장님은 변동성장에 대비해서 경기 민감주들 지금은 진행이 좋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임하자 짧게 수익 나면 바로 현금화 시키자라는 의견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속에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당부의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자,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온 시점이긴 하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 하시는 의견도 같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도 많이 계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뭔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틀 연속 의견을 동일하게 주신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1950은 갭으로 돌파가 되고 있는데 안착과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거는 만약에 안착하고 외국인들 약간 돌아오는 국면이 연속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낙폭 과대주를 쭉 공략해서 바이앤홀드로 갖고 가도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외국인 기관들 동반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1950선을 갭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1950선 돌파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이 지속적인 탄력적인 반등,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 키포인트 두 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 오늘 장 초반 매수세 유입되고 있지만 장 후반까지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월달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폭은 좀 완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글로벌 경기 보시면은 미국은 이제 한파 이후에 좀 그나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은 좀 다소 혼선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국은 계속 부진한 모습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부 크로가 이제 부진한 모습이면 국내 이머징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회복되는데 아무래도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이 중국과 리시에 좀 좌우되는 거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 기업들의 이제 추가 디폴트 우려가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완전히 매수 강력하게 전환됐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매도가 차츰 둔화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윈도우 드레싱이란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투신들이 특히 매수 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투신 중심으로 시장 매수가 5천억 원 이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신들의 매수 플러스 외국인들이 소폭만 매수 우위만 전환된다 하더라도 오늘 시장처럼 좀 시장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시장의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코스피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뭐 얘기도 물어보셨는데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들이 굉장히 안 세 보이다가 전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0.2% 하락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이제 세계 시장 뭐 업종들 이런 주가 차별화가 좀 완화되면서 갭이 축소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상승으로 이제 기술적 부담 노출된 중소형주보다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높아져 있는 낙폭과대주 대형주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경기 민감주 철강금속이라든지 화학, 조선 업종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 건설이라든지 은행들 이제 반등 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투자권들이 또 시장에 매수 유입돼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기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들 업종 중심으로 좀 비중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업종들 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이 뭐 지금 1920에서 1960선 안에서 좀 단기 박스권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1950선 오늘 장 초반 갭 돌파했지만 이게 상고 하저 오늘 장세에 이어질 수 있고 1960선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 함께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가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50선 갭 돌파했다고 해서 흥분할 일이 아니다. 아직 안착도 아니고 여전히 박스권이다 하셨습니다. 외국인들 사지만 역시 컴백했다고 보긴 이르고 매도세가 완화될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옳다 하셨습니다. 낙폭과대주 트레이딩 혹은 기관이 사는 정책 수혜주들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의 전략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구 멘토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나와서 여러분들 역전 종목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면서 제 얘기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피, 코스닥 좀 강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경제 지표의 호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세 상승의 어떤 전제 요건을 조금 갖추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코스닥의 동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즉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 기대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 많이 밀었죠. 바로 ELS 상품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데요. 이 ELS 상품이 거의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형주를 더 밀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낙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기관 쪽에서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도 자세히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자,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많죠. 그 중에 대박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결제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KG모빌리언스를 탑으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KG모빌리언스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도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도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도 지금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살짝 들어오고도 아직도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제 관련주 시장에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셜 커머스의 시장 확대, 요것도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어떤 수혜가 분명히 예상된다. 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지금 보면 잠시만요.
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예. 자, 지금 제가 차트를 조금,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과했습니다. 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갤럭시 S5, 출시 기대감이 지금 부여가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가 지금 되고 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많이 드렸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자, 스마트폰 부품주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나노스나 캠시스 쪽은 바로 이제 광학 쪽이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플렉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낙폭이 과했죠. 자회사의 엘컴텍의 어떤, 엘컴텍의 반기보고서 미제출,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낙폭이 가했던 파트론이 지금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요, 여전히 강합니다. 효성 ITX 정말 너무 강합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도 계속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트 관련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접근할 때 아니라고 얘기 드렸는데 3D 프린트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들을 못 보이고 있죠. 제가 왜 3D 프린트 관련주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가 하면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 신용 비율이 높아요. 신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보다는 저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비율을 줄이겠다는, 즉 신용 비율은 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줄이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 우상향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됐는 데다가 지금 실적도 좋게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눌려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즉 수급도 지금 괜찮습니다. 눌려지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5장. 저희가 이제 진짜 역전할 종목들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스마트폰 부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스인데요. 낙폭이 가했죠, 그죠? 낙폭이 굉장히 가했습니다. 그리고 광학 쪽에서 낙폭이 가했는데 이 추세 선상을 살짝 깨놨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즉 횡보가 이어지면서 추세가 깨진 케이스입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횡보가 이어지면서 추세가 깨졌는데, 자, 예각으로 밑으로 떨어지다가 횡보가 나오면 제가 바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의 형태에서 지금 다시 추세를 살짝 깨트려 놨으니까 여기서 싹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즉 역시 스마트폰 광학주인 캠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인데요. 캠시스 보시게 되면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낙폭이 굉장히 가했어요, 그죠? 낙폭이 굉장히 가했는데 이제 지금 이 추세 선상을, 자, 이 부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이렇게 꺾어놨어요, 그죠? 추세가 이렇게 꺾였는데 돌파가 되고 나니까
바로 지금 급등의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점 참고해 보셔도. 자, 그럼 캠시스의 어떤 부분을 본다면 나노스의 부분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지금 낙폭이 과해요. 플렉스컨과 마찬가지로 지금 낙폭이 과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갤럭시 라운드나 LG G2에 보면 지금 플렉스블 관련해서, 즉 둥근 휘어진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휘어진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라운드 출시 이후에 그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아직도 여러분 뭐 확고하게 추세 선상을 돌려놓지는 못했어요. 자,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파트론이 오늘 강한 이유는 자회사 엘컴텍의 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된 거, 그거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론 여전히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는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다른 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가 탑픽 종목을 뭐를 잡았는지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나노스입니다. 나노스를 제가 왜 잡아드렸느냐 하면, 자, 나노스는요, 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선상, 자, 추세가 자연스럽게 돌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가 나온 구간이 있었고, 그죠? 횡보 시에는 제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박스권으로 봐도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죠? 요만큼의. 자, 요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확대해 갖고 한번 볼까요? 확대해 갖고 보자면, 자, 이렇게 확대해 갖고 보자면, 지금, 상승 여력 구간은, 즉, 11,7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 구간이 있죠. 그죠? 11,700원에서 800원까지는. 자, 그런데, 지금, 자, 요 부분 추세선을 못 깨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대해서요, 가격 전략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은 사실상 지금 다른 멘토님께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계셔서,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즉, 센TV로 접속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이 빠르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오후장 역전 할 수 있는 종목들 잡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부품주, 물론, 오후장 역전도 가능합니다만, 중기적으로도, 즉, 여러분들이 지고 가셔도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전일장 제법 크게 조정 보였던 코스닥이 540선을 바로 되찾는 모습입니다. 21이평을 깨지 않고 지금 계속 추세를 살려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더 모습이 좋습니다. 이평선 밀집 구간을 한 번에 갭으로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1950선 중후반을 찍는 이유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유가주가 시장 러브콜 보내요. 기관도 같이 사는데 외국인이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돼가는 시점 선물을 2,500기가 가까이나 급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주고 조용했던 자동차도 금융주와 동반 강세인데 문제는 오늘 같은 날 네이버가 또 빠지는군요.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